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이제 박리 범위가 좀 넓다 보니 이제 수술 중에 예전에 받으셨던 여러 가지 다른 수술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가장 흔한 것은 필러나 지방 이식의 흔적인데, 필러의 경우에는 조직 안에 스며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물집이 잡힌 듯이 되어 있고, 조직에 이제 스며들지 못한 필러의 경우 좀 짜내면은 필러가 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수술에는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생착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볼륨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필러같이 좀 푸딩딩하게 비추어 보이지도 않고, 수술 중에 스마스가 너무 얇거나 옆볼에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장력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재배치해서 옆볼의 볼륨을 이제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 영상을 보다 보면 시계나 안티에이징에 사용된 레이저 혹은 수술에 관련해서 티어를 나누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안면거상 전에 이제 받으면 안 좋은 시술별로 티어를 구분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C 등급은 이제 안면거상이 이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술들이고, B는 약간 영향이 있는 정도, A는 수술 난이도에 이제 많은 영향이 있는 수술이고, S는 좀 심각한 영향이 있어서 이제 스마스 박리 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단계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원장님, 안 녹는 필러는 어떤 티어인가요? B 하겠습니다. 안 녹는 필러의 경우 이제 수술할 때 좀 짜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수술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필러의 경우 좀 덩어리가 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필러의 덩어리 이제 반으로 그냥 가르면서 수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서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콜라겐 주사는 어때요? 요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콜라겐 부스터를 맞으면 마치 이제 마법처럼 콜라겐을 막 만들어서 이제 젊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마법 같은 물질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고, 콜라겐을 만들어낸다는 주사를 알고 계신 것은 대부분 주성분 이제 필러와 PDLA라고 해서 이제 생분해서 고무분자를 그냥 섞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필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필러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B로 하겠습니다. 실리프팅은 어떤가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적절하게 좀 넣은 경우에는 C로서 거의 영향이 없지만, 가끔 한 수십 가닥을 넣으신 분들도 이제 가끔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주파나 하이포 시술은 어때요? 사실 몇 번 시술하지 않는 경우는 C로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수십 번 반복해서 좀 조직이 단단해지고 바닥에 이제 딱딱하게 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 한 A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스를 바닥에서 떼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열을 아무리 가해도 바닥에 단단히 붙긴 하지만 스마스 두께가 이제 얇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S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어떤가요? 그건 C 하겠습니다.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안면 윤곽이나 양악 수술은요? 그것도 C로 하겠습니다. 입안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사실 수십 년 전에 이제 귀 뒤로 이제 사각턱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마스나 이하선 저작근을 이제 뚫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살짝 이제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대로 이제 B를 좀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히알루로산 필러는 어떤가요? B 하겠습니다. 이제 콜라겐 필러는 이제 안 녹는 필러 똑같이 이제 B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요? 그거는 이제 C로 전혀 영향이 이제 없습니다. 스킨 부스터는요? 스킨 부스터 이제 전혀 C로 영향이 없습니다. 미니 거상, 즉 채소 절개 리프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박리 범위가 좀 작고 이제 머리 안에 좀 절개를 해서 실을 좀 몇 가닥 걸어준 정도의 수술의 경우에는 좀 거의 새 수술과 마찬가지 때문에, 수술이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뭔가 이제 좀 작은 시야로 불필요한 조작을 막 많이 하게 되거나 이제 안 보여서 안쪽을 좀 잘게 이제 파헤쳐 놓는 경우에는 이제 심하면 이제 S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이나 아큐스커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건 이제 S로 이제 최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이제 S 등급이 최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얼굴에 근육축과 이제 피부 사이에 지방이 두꺼워서 이 사이 지방을 막 빨아내면은 얼굴이 막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하층은 이제 얼굴 전반에 걸쳐서 두께 거의 균일하고 평균적으로 한 3, 4mm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얇은 지방층을 흡입한다고 해서 눈에 띌 만큼 이제 볼륨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지방층이 좀 줄어들면 이제 피부와 얼굴 표정 근육이 매우 가까워지고 이제 달라붙게 되면서 이제 뭐 표정을 지을 때는 근육의 움직임이 이제 피부 위 그대로 이제 드러나서 얼굴 근육이 막 움직이는 태가 보이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얼굴 전체를 감싸는 이제 부드러운 패딩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방 흡입을 막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실되어 버리니까 목 부분의 경우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모양이 막 보이기도 하고 옆볼의 경우 이제 말을 하거나 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으로 이제 생채기를 막 낸 조직에다가 이제 아큐스퍼까지 레이저로 열을 확 가하게 되면은 상황은 이제 더욱 악화되게 되는데 이제 생채기가 난 스마스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얇아진 스마스 조직을 바닥에 더 단단히 붙여버리게 되고 이는 정상 피부를 이제 사포 같은 걸 막 문지른 다음에 거의 뜨거운 물을 막 붓는 것과 이제 비슷한 강한 손상을 내부 조직에 좀 남기는 셈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과체중의 이제 서양인처럼 이제 턱 밑 지방이 좀 두껍게 축적된 경우라면 이제 뭐 안면거상과 병행해서 지방을 시행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분들의 경우 지방층이 워낙 좀 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고 실제로 이 지방 흡입이 이제 안면거상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뭐 좀 과거에 이제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하던 시기에는 이런 지방 흡입이 스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수술 결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워낙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디플레인을 사용해야만 환자분께서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결과치를 좀 최대한 가깝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이제 좀 시장에서 이제 비수술적 리프팅으로 이제 널리 좀 알려져 있고 아직 조직이 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안면거상을 계속하면서 실을 넣은 얼굴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실은 물리적으로 안면 조직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 실 몇 가닥을 이제 좀 막 씹는다고 이제 근막과 인대 구조를 이제 단단히 붙은 얼굴 조직을 이제 끌어올리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며 그 수술한 이후에 입을 막 크게 벌리거나 표정을 세게 지으면 일시적으로 잡아 올렸던 조직이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중에 이제 박리를 해보면은 이제 과거에 실 리프팅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실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제 얼굴 속에 이제 동동 떠 있을 뿐 장력을 뭐 유지하거나 조직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미니 거상은 이제 작은 절개로 흉터를 좀 줄이면서도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좀 홍보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효과가 이제 절반 이후로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개가 사실 짧아질수록 당길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억지로 많이 당기게 되면 이제 귀 앞이나 이제 턱 밑이 좀 울어 보이거나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고 이제 어색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흉터는 남으면서 이제 효과는 부족한 사실 이도저도 아닌 수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이제 안면 거상처럼 절개를 좀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은 조직을 충분히 당겨서 정확히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회복 기간도 미니 거상과 비교해서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이제 안전하면서 좀 다시 효과적인 정규 이제 안면 거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나 이제 초음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레이저 리프팅 기기들의 원리는 이제 열 에너지를 조직에 좀 가해서 이제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고에서처럼 뭐 특정 층에만 딱 열이 국한되어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 가깝고 사실 뜨거운 냄비를 딱 만졌을 때 피부 표면 아니라 이제 피하 지방까지 쫙 열이 전도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실제 조직 내에서는 열이 이제 고르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얼굴 지방층이 좀 얇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열을 가하는 것은 스마스 조직이 좀 바닥에 과하게 유착되거나 조직 자체가 좀 단단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주파의 경우는 첫 번째 시술이 효과가 가장 크며 그 효과는 이제 반복할수록 좀 계속 줄어들게 되고 효과가 크게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반복되는 것은 이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 이제 등과 같이 좀 안 녹는 필러의 경우 이제 체내에 좀 들어가면은 수술 중에 짜내는 정도만 가능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 중에 난이도가 증가되지는 않지만은 수술 전 과도한 필러는
약간 오버필 페이스라고 불리는 좀 부자연스러운 이제 처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안면 거상을 통해서 늘어난 조직을 좀 갈라서 그 위치를 좀 올려놓는 것 위에는 뚜렷한 해결 방책은 없습니다. 사실 지방 이식처럼 이제 본연의 조직을 활용해 적당량의 볼륨을 더해주는 방법이야말로 사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면 거상의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시술을 티어별로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특히 좀 피해야 할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은 이제 단순히 이제 피부만 당기는 과정이 아니라 환자분의 과거 시술 이력이나 조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제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